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프리존 아름다운 동행 진행자 배건희입니다. 오늘 아름다운 동행에 함께 하실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국민대학교에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계시며 대한민국 탐정협회 상임대표 그리고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민간조사 아카데미 주임 교수로 활동하고 계시는 손상철 상임대표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동행 귀한 자리에 초대를 해주셔서 무한한 영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탐정하면 셜록 홈즈가 생각이 나는데요. 교수님, 대한민국 탐정협회 어떤 곳일까요? 셜록 홈즈 영화 보셨어요? 네, 예, 기억이 납니다. 청소년기에 보면은 뭐 네네. 탐정과 관련 추리 소설, 그다음에 영화 뭐 많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아마도 이 탐정이란 직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친근하게 여길 거예요. 네, 맞습니다. 저희 대한민국 탐정협회는 출범을 2017년 2월 25일, 그렇게 며칠 전에 만 네. 2년이 됐습니다. 보다 협회라는 기관들은 이제 회원들을 위한 그런 회원 중심의 단체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네, 맞습니다. 슬로건을 국민과 함께하는 정의로운 탐정, 이 슬로건을 가지고 전국 광역시도에 지역협회가 있고 그 산하에 이제 지부 지회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캄보디아, 필리핀, 그리고 독일은 진행 중이고 해외의 지역 협회들을 지금 구축을 해서 해외까지. 네네 지금 조직을 이렇게 구성 중에 있고요. 네. 무엇보다도 탐정이라는 이 직업 자체가 우리 국내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 새로운 직업, 신직업이 될 수도 있는데 탐정이라는 부분들의 직업화를 해서 우리 많은 청년들과 그리고 또 관심 있는 분들의 새로운 직업을 좀 개척하고자 하는 그런 활동들, 그리고 또 이 탐정과 관련된 분들 관심 있는 분들을 많이 이렇게 지금 모아서 함께 더불어 가려고 하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그렇다면은 국내 탐정 제도와 관련해서 그 상황은 어디까지일까요? 탐정 제도를 도입하자라는 그 논의는 네. 90년대 후반이죠. 네. 그때 당시 한나라당의 하순봉 의원께서 네네. 공인탐정 제도를 준비를 했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공인탐정으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도 이렇게 접촉을 해서 법안을 준비를 했는데 국회 네. 발의를 시키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 국회 도서관이죠. 대강당에서 처음으로 이상배 의원, 당시 새누리당의 이상배 의원이 네. 민간조사업 법안을 발의하고 공청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가 이제 17대 국회죠. 17대 국회, 그 다음에 18대 국회. 네. 18대 국회에서는 이제 이인기 의원께서 발의한 경비법 일부 개정안이 행안위를 통과해서 법사위까지 네. 이렇게 가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19대 때 이제 윤재호 의원과 송영근 의원이 민간조사와 관련된 그런 법을 갖다가 발의를 했었고요. 네. 그렇지만 17대, 18대, 19대 국회 전부 다 회기 종료되고 자동 폐기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20대 국회에 들어오면서 지금 자유한국당이죠. 우리 윤재호 의원께서 네. 공인탐정 법안을 발의를 합니다. 또 그때가 현재. 2016년 네. 9월 8일 날 발의를 하게 되고 그리고 2017년 7월 달에 네. 똑같은 이제 그 자유한국당의 이완영 의원께서 공인탐정 및 공인탐정업에 관한 법률안을 또 이렇게 발의를 해서 지금 현재 그렇군요. 상태에 네. 국회 행안위에 2개의 공인탐정 관련 법안이 지금 현재 그 발의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우리 대표님을 통해서 저도 이러한 정보를 접하게 됩니다. 네. 자, 그러면은 탐정 제도가 우리나라에 도입이 되면 어떠한 업무를 하게 되는 걸까요? 그 지금 현재 국회에 이제 발의되어 있는 법안을 보게 되면은 네네. 거기엔 이제 어차피 법이니까 명문화가 되어 있죠. 네. 그래서 미아나 가출인, 실종자, 그리고 소재 불명인, 그리고 네. 불법 행위자에 대한 소재를 파악하고 이런 관련된 사실 조사하는 부분들. 그런 그리고 것까지. 도난 또는 분실된 그런 어떤 도피 자산의 추적이나 이런 부분들. 그런 거와 관련된 어떤 사실 조사. 네. 이쪽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그 사법권을 가진 공경찰에서는 수사와는 개념이 틀립니다. 민간 그러네요. 영역이니까. 네. 그리고 또 의뢰인의 권리 보호. 그러니까 어떤
그 법치 국가에서 네. 자기의 어떤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노력은 자기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물론 뭐 경찰제도 있고 법원제도, 검찰제도가 있지만은 그런 부분들이 그 개인의 어떤 권리나 이런 부분들을 완벽하게 네. 보호를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의뢰인의 어떤 권리 보호나 그리고 피해 사실 이런 피해 거 관련된 사실까지도. 어떤 네. 사실 조사 등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할 수 있게끔 해놨고요. 또 이제 다른 사람의 의뢰를 받아서 사람의 네. 생사 확인하는 것들 그리고 그 소재를 찾는 것들. 그런 업무도. 예. 우리 영화에 나오는 그런 부분처럼 아주 굉장히 엑설런트하고 이런 부분들은 아니지만 네, 네.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그러네요. 또는 이제 변호사가 고객의 어떤 사건을 수임받았을 때 법정에 쓸 수 있는 어떤 증거 또는 사실 자료나 이런 것들을 네. 확보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지금 현행 우리 법안에서는 이제 업무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의 경우를 보면은 네네. 굉장히 다양합니다. 혹시 그 실종 아동이나 실종자에 대해서 가끔 우리 그 현수막도 보이고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예를 들면 외국의 경우에는 활성화되어 있는 탐정제도가 활성화되어 있는 나라에서는 네. 그런 사람만 주로 전문적으로 찾아주는 그런 탐정들이 있어요. 그렇군요. 예. 네. 그렇게 되면 보통 우리가 이제 가족이 실종이 되면은 네. 거의 굉장히 힘들죠. 맞습니다. 그런 제도가 없기 때문에 네. 가족들이 중심이 돼서 발벗고 막 찾아 나서다 보면은 서로 지치고 그렇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서로 가정이 해체되는 네. 이런 아주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탐정이라는 이 제도가 도입되는 것을 누구보다도 그 실종자 관련 단체들 이런 데들은 굉장히 아주 고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러한 부분에 같이 노력을 하고 네. 서명운동도 하고 그랬던 기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탐정 그러면 어떤 형사님께서 하는 그러한 역할로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그 생활 속에 함께 꼭 필요한 역할이 탐정 역할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예,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면은 무엇인가 이런 경우가 있죠. 네.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네. 내가 피해자인데 어느 순간에 가해자로 돼 있는 그렇죠. 이런 그런 부분들이 경우가 많죠. 가끔들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물론 그 부분의 수사나 이런 초기에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보면은 네, 그럼요. 뭔가 상황들이나 이런 게 안 좋아졌을 그렇죠. 때 내가 피해자인데 가해자가 돼 있다. 이거 굉장히 답답한 일인데 물론 이런 부분들을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공경찰에서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을 네. 민간 전문가들이 맡아서 그런 부분들에 다시 이제 그 상황, 네. 환경들 그리고 그 본인이 이제 피해자인데 가해자로 되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본인이 이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실 정황들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다시 이제 조사를 해서 법정에서 이제 효과적인 어떤 자료를 해서 자기를 구호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이 되죠. 아직도 우리나라에는 유전무죄, 무전유죄 맞습니다. 어때요? 우리 진행자님 네.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있나요, 없나요?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피해자가 가해자가 된 네. 그런 사실도 있었습니다. 네. 네. 그래 이제 저희 이 협회에서 이제 부설로 네. 그 탐정 아카데미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이 와서 이제 네네. 그 관련된 부분들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네. 수업을 듣는데 한 그 원우님께서 하신 말씀이 여성 원우님이세요. 네네. 그분이 지금 현재 이제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그 회사를 그 사무실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네. 그분이 굉장히 이제 흔한 얘기로 사기를 많이 그래서 네. 돈을 많이 이제 손해를 봤는데 이 과정에 들어와서 공부를 하면서 이걸 내가 진즉 알았었으면 그렇게 사기를 당하지 않았었을 텐데라는 그렇군요.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문가들의 양성이 필요하다. 네. 근데 이제 물론 법이 빨리 도입이 되면 더욱 좋겠지만은 그렇지 않더라도 도입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준비하는 차원에서 네. 많은 국민들의 관심도 좀 우리에게 향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런 전문가들 앞으로 제도 도입됐을 때 국가 자격 제도가 되면 그 시험도 봐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그렇습니다. 또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들을 양성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지금 아주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 탐정 제도가 국내에 도입이 되었을 때 그 필요성 그리고 도입 시의 문제점은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렇죠. 필요성은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말씀드렸던 네. 것처럼 네. 우리가 지금 그 개인도 마찬가지고 네. 그다음에 어떤 단체 조직, 네. 기업도 마찬가지죠. 거기서 자기의 가지고 있는 부분들 또는 그 수익과 관련된 부분들의 손실을 이제 예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런 지금 시대는 부분까지요. 이제 네. 손실 예방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하다. 네. 손실을 예방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새로운 생산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 각도에서 보니까 손실을 예방하기 위한 그런 어떤 이 제도가 어떤 게 있을까 네.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물론 이것은 선진국의 경우에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앞서서 도입되어서 지금 있는 나라도 전부 다 수익자 부담 원칙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내가 내 어떤 손실된 부분들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선 비용을 내가 부담을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국가에서 국민의 권리를 보호해주는 여러 가지 제도가 있지만 미흡한 부분들은 자구 노력을 통해서 하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업무적인 부분에서 기업에서는 예를 들면 산업 스파이 같은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지금 우리 가끔 뉴스에 나오는 뭐죠? 우리 짝퉁들, 이미테이션, 네. 유명 브랜드의 짝퉁들이 돌아다니고 그런 것들은 경제를 혼란시키고 또 어떤 부분이죠? 그 기업의 손실을 갖다 주거든요. 결국은 피해는 또 그 소비자들이 안게 되는 거고요. 아, 그렇군요. 그러한 부분들, 그러니까 즉 지식재산권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서부터 또 안에서는 이제 기업에서 신규 직원들을 채용하거나 그럴 때 그 사람의 서류만 봐가지고 모르니까 그렇죠. 그 사람의 백그라운드를 어떻게 확인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 네. 그래서 굉장히 그 필요성이나 업무의 범위도 굉장히 다양하고 넓습니다. 단 지금 그동안 국회에서 논의가 되면서 네. 이렇게 지적했던 사항들이 이제 프라이버시권이죠. 네. 이게 만약에 되다 보면은 개인들의 어떤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거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또 인권에 대한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그 양날의 칼이죠. 네. 장점이 있는가 하면은 그 부분에 이제 단점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어떻게 하면 보완할 것인가. 보완할 것인가. 근데 그것은 저는 어렵지 않더라고 보거든요. 이 제도를 도입하기 전에 네. 예를 들면 이미 실행되고 있는 그런 국가에서 가장 많은 문제점이 어떤 게 발생했을까 네. 이 제도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그것을 그 나라에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나 이런 부분들 또 우리도 그 법으로 네. 뭔가 문제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다면 침해했을 때 거기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 또는 침해했을 때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제도적 법적인 시건 장치를 만들어 놓으면은 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게 도입됐을 때는 새로운 직업이 하나 만들어지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이 가르치는 이 선생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우리 청년들이 대학을 마치고 난 다음에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직업의 종류가 많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필요하죠. 지금 현재 미국에 비해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직업의 종류가 약 네. 절반뿐이 안 되잖아요. 가까운 일본에 비해서도 75% 정도뿐이 안 됩니다. 그래서 네. 이 새로운 직업을 만드는 것은 예를 들면 우리나라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나라만 애쓴다 그래서 경제가 살아나나요? 그렇지 않죠. 아니죠. 네, 글로벌화돼 맞습니다.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어떤 그 법을 도입을 하고 제도를 도입을 하고 네. 또 기존에 가지고 있는 어떤 규제나 이런 것들을 완화시켜서 새로운 직업을 갖다 많이 만드는 것은 네. 우리나라만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하다. 네. 그리고 또 그것은 현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도 지금 신직업을 도입을 하는 것에 대해서 공약사항으로도 주장을 했었고 그렇죠. 또 어떤 부분이죠. 새로운 일자리 창출 부분에서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런 탐정제도의 도입을 통해서 새로운 직업을 만들어내는 건 네. 아주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일반 살아가는 데 필요한 사실 이 미학, 특히 미학. 예. 부모님들께서 아이들을 잃어버리고도 정말 평생을 이 마음에 담아두고 사는 그런 불행한 일들을 많이 겪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슴 아픈 일입니다. 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 탐정 제도는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물론 그 실종 아동에 대한 네. 그 찾는 거 집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건 네. 과거보다는 굉장히 아주 성공률이 높아졌죠. 네. 그만큼 이제 경찰에서도 실종 아동, 실종자 찾는데 그 여러 가지 이제 제도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보완이 되는데 네. 100%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랬을 때 아직은. 그런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는 부분, 네, 네. 바로 이런
탐정 제도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처 저희들이 몰랐던 부분에 이 탐정 관련에 대해서 오늘 듣게 돼서 저부터도 많은 정보를 들은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정보를 듣게 되면서 앞으로 가는 이 탐정 제도에 대해서 교수님께서 더욱 노력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 탐정 제도는 네. 지금 이제 그 어떤 경찰력이나 이런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보완하는 그런 보완적 기능이 굉장히 네, 큽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하네요. 예를 들면 보완적 기능. 변호사들도 어떤 소송에서 고객의 어떤 이 원하는 부분을 달성시키기 위해서는 네. 거기에 따른 증거나 사실 자료가 많아야 되는데 사실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서브해 줄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가 탐정의 가장 큰 고객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국내는 아직 그러한 것이 도입이 안 됐다라는 거죠? 그렇죠. 지금 이제 20대 국회에서 법안이 두 가지가 발의가 되어 있는데 네. 좀 정부 차원에서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좀 힘을 실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네. 이런 비단 탐정 제도도 중요하지만은 네. 우리 국내에 또 여러 가지 직업들이 좀 많이 만들어져서 우리 청년들 그렇죠. 그리고 또 특히. 현역에서 이제 퇴직한 희모작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새로운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네. 그런 기회가 많아진다고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위해서 저희 대한민국 탐정협회도 노력을 하고 있고 네. 또 전문가들을 이제 이렇게 양성하기 위해서 탐정 아카데미도 지금 열심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청년들의 새로운 직업군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와닿습니다. 네. 많이 좀 도와주시고 또 알려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아름다운 동행 함께 해주신 생활 속에 필요한 탐정 제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대한민국 탐정협회 손상철 상임 대표님과 함께 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